네, 이렇게 중요한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통계청의 최현옥 차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축사를 해주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이 사실 저 2019 GSDR의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사인해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축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송준혁 통계개발연구원장님 행사를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2019 보고서를 썼을 때 사실은 와서 발표해 달라고 하셨을 때 한달음에 오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왔는데 이번에 오라 그러셔서 너무 신나서 다른 일정 생각 안 하고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하고 조금 다르게 발표를 할 건데요. 이게 그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신 날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최고위 그 ODA 관련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총리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23년 6월 30일 지난 금요일에 내년 ODA 공적개발 원적 규모를 6조 8,421억 원, 그러니까 7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그 내용을 안 담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 2023 보고서가 가제본이 나오면서 인용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두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그 개발원에다가 없는 버전을 보냈다가 되는 버전으로 또 바꾸고 마지막 순간까지 일요일까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일 최신의 따끈따끈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업한 거라서 좀 다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는 공개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아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도대체 어떤 게 바뀌어서 어떤 게 관심이 제가 많은가. 오늘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으로 온 세계가 21세기부터 복잡했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 9월에 합의를 했지만 2016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가는 거고, 그 와중에 팬데믹으로 모든 게 정지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는 가장 제가 문제 삼는 거는 디지털 격차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격차가 제가 2019년 보고서에서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디지털 격차가 오히려 팬데믹 동안에 더 확대가 됐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그 소비자 상호작용을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 가격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접근성은 코로나 동안 더 나빠졌습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봤을 적에는 저희가 2019년에 벌써 네 가지 지표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보지는 않겠지만 네 가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불평등,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그 바이오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그 쓰레기 문제, 이컬로지컬 풋프린트, 그 네 가지가 거꾸로 가고 있는 지표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공이 나빠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팬데믹 동안에 특히 나빠진 지표는 최빈곤입니다. 그 익스트림 파버티는 그 세계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MDG 시대에는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간에 1불 90 미만으로 했는데 그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가 2020년에 7억 명이 넘어가면서 이
지금 SDG가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낙오되지 않게. 근데 아무도 낙오되지 않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Extreme Poverty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빈곤을 203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자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것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어서 지금 팬데믹 동안에 Extreme Poverty 중심 목표가 3, 4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Extreme Poverty, Leave No One Behind의 가장 큰 SDG 명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거는 여러 면에서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거는 젠더 갭이 지금 사방에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과 같이 약간 가부장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젠더 불평등이 더 심화됐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젠더 갭이 심화되고 있었고 제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계 분야에서 여성 과학자들이 논문 투고율이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살짝 올라갔대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여자 과학자들이 다들 이제 집에 있었죠, 락다운으로. 근데 여자 과학자들이 아이들 케어하고 집안 케어를 하는 거를 전 세계에서도 여자 학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논문 투고율이 조금씩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3년 동안에 투고율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 학자들의 승진이라든가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이게 퍼머넌트한 그 데미지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3년의 격차가 아니라 영구적인 항구적인 격차, 굉장히 큰 격차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크게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분에는 기후 위기가 팬데믹 동안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지만 지금 그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1에서 14%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계속 역주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가 혼란으로 식량, 에너지 위기, 2만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800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유럽에 가거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식량, 안보 위기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SDG는 그럼 어떻게 가고 있을까? 2019년에 벌써 저희가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통계로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SDG 표인데 NDG 때는 8개밖에 목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8개는 거뜬히 외웠는데 이게 17개 되기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들이 17개 목표를 각 그 정부 부처에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통계도 내시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SDG 이행 현황은 요게 지금 2023년 보고서에서 따와가지고 이게 조금 흐릿한데요. 이 도표가 그래도 조금 보기가 쉬워서 제가 이 도표로 좀 바꿔봤습니다. SDG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2019년에 제가 봤던 데이터보다 오히려 이행 현황이 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빈곤, 그 G1이 이제 그 SDG1, 그 Extreme Poverty 문제, G3 건강, G4 교육, 에너지, 경제, 소비와 생산, 평화. 일부 지표는 2020에서 2023년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래서 2030년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그 2023년 GSDR 보고서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정부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2019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4년 동안 정부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다음 거기다 팬데믹까지 와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경고를 막 하면서 그래도 시스템 어프로치 하면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 하고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팬데믹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진일보가 아니라 후퇴해버려서 지금은 더욱 시간이 없고 더욱 문제가 깊어진 그런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SDG 이행 현황을 요건 이제 2023년 보고서, 2022년 보고서들 보면서 우리가 다시 좀 분석을 해봤는데 SDG 목표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를 좀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통계청에서 특히 이제 발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데이터 문제를 조금 더 열심히 봤습니다. 데이터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데이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없다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조를 해주려고 해도 뭐가 부족한지 어디다 데이터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SDG 목표 중에서 60% 정도 이상의 데이터 있는 거는 뭐 보건이라든가 물,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좀 있다 그러는데 데이터가 아주 부족한 거는 기후변화 같은 건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이 할 일이 정말 많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개도국에 이런 데이터 능력을 생성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DG 목표별, 지역별 그 편차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MDG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MDG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즈 그래서 새천년이 되면서 그때가 처음으로 유엔에서 안보 문제에서 떠나서 세계가 안보 평화 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빈곤이 안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빈곤 문제를 세계 무대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해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가 유엔에서 처음으로 빈곤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입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2001년부터 15년까지 해서 extreme poverty, 그러니까 최빈곤을 1990년 현 90년 그 데이터에 반으로 줄여보자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때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의 부상으로 세계 전체 평균은 줄였지만 지역별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시아는 굉장히 최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건강 질병 문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분석하기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붉은색 역주행하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회색 데이터가 부족한 걸 중심으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좀 봤습니다. SDG1은 그 poverty 문제인데 북아프리카, 이번에는 서아시아도 좀 많이 나오고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은 역주행하고 있는 거. 태평양 군도는 계속 보시겠지만 데이터 부족이 태평양 군도, 패시픽 아일랜드는 무조건 데이터 부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평양 군도 지금 이제 그동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다 이제 인도 패시픽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태평양 군도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텐데 거기 데이터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SDG2가 SDG가 그 기아 문제, 거기도 전 세계 태평양 군도, SDG3가 건강인데 전 세계 태평양 군도 이렇게 지역별 편차를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친절하게 요약을 또 해놓습니다. SDG5가 젠더, 6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SDG8 같은 거는 다 역주행이고 12도 사하라 이남, 그다음에
그 회색으로 제가 표기한 거는 태평양 운동은 거의 무조건 데이터 부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간 걸로 그 소결론을 내렸는데 SDG 이행은 MDG 때와 비슷하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MDG와 다르게 SDG에서는 저희가 선진국도 다뤘는데 선진국들은 제가 예상한 대로 SDG 달성에 대체로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MDG 때와 마찬가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성장, 소비, 기아, 백신, 질병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백신은 말라리아, DPT 접종 전 세계에 적신호고 SDG 역주행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고용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코로나 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불거졌고 데이터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보이는데 특히 태평양 군도는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달성된 거를 지역별로 봤을 때 SDG 달성에 그렇게 우리가 낙관할 수 없다.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팬데믹과 SDG와 데이터의 위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데이터 문제가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 우리 말씀도 해주셨지만 17개 목표 중에 4개 목표에서 194개국 중 절반 미만만 데이터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젠더 이퀄리티 데이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노스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데이터 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같은 선진국은 통계청에 있어서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금 생성해내고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데이터 생성을 못하고 있다. 데이터 생성을 못하는 거는 목표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원조를 주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 수가 없다. 글로벌 사우스가 SDG 달성에 적신호인 거는 보고,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하락하고 90% 이상이 국가에서 필수 보건 서비스를 못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중저소득국은 그 빈곤 문제, 양질의 일자리 이것이 특히 팬데믹 이전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정책 결론으로 한국 정부에 특히 요구하겠지만 다자 협력 체제, 글로벌 협력 체제 회복하는 데서 한국이 좀 할 역할이 크겠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공적 개발 원조를 증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번에 7.5 시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트리플 챌린지라고 얘기하는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팬데믹으로 트리플 챌린지를 폭탄 3개를 한꺼번에 맞은 거예요. 팬데믹도 있었지만 세계 경제도 나빠졌죠. ODA도 못 받게 됐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니면서 이 개발도상국은 사실은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도 많았고 레이버 마이그런트에 의해서 송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ODA뿐만 아니라 송금이 더 많은 이 경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송금이 막히고 그래서 이 그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히 그 코로나 동안에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자 협력에 글로벌 리더십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글로벌 사우스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고등교육하고 데이터 혁신 지원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저더러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한 건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이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는 UN에서 SDG를 결정하는 과정을 MDG 때는 목표 8개를 약간 뒷방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주적인 프로세스로 조금 더 많은 국가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하기를 바라는 그 염원으로 SDG는 선진국, 개도국 다 들어와라, NGO 다 들어와라, 그리고 시민사회 다 들어오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참여하고 문제도
MDG는 사실은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 발전, 그러니까 그 보건 문제라든가 젠더 문제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셜 디벨롭먼트 이슈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는 경제 발전, 사회적 발전, 친환경적 발전, 이 세 가지 디벨롭먼트 필러를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유엔 회원국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한 거는 15명의 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조금 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SDG 보고서를, 객관적인 보고서를 내라. 그거를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공정하게 15명을 뽑아와라. 그리고 이거를 4년마다 보고서를 내라. 그리고 유엔 사무국에서 도안을 주지만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약간 백지수표 같은 권한을 줬고요. 그 대신 저희한테 그 중요하게 이해하라고 한 거는 그 SDG가 이 보편성, 이 17개 목표가 안에 이거를 보편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고 분할할 수 없다. 17개를 이거 전문가 이걸 뿜빠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체리 피킹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 나는 135가 좋아. 농진부는 그 기하에서 2번만 하고 보건복지부는 3번만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통으로 보건복지부도 1, 3, 5, 6, 1, 2, 3, 4, 5, 6, 17까지 다 해야 되고 통계청도 통계만 뽑을 게 아니라 모든 거로 통합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 분할하지 말아야 통합적으로 해야 돼. 유니버설 해야 돼. 요거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더러 3년 동안 시간을 주면서 2019년에 유엔에 와서 총회에 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고요. 이거를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정상들에게 발표를 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게 결국은 이거였고 15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처음에는 말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학문 분야들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액센트도 달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영어는 영어 같기도 한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hourglass,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그 모래시계를 거꾸로 해가지고 잘못 가면 사막이 되는 이 환경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형상화해서 The Future is Now: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이게 15명의 학자입니다. 중요한 거를 좀 아시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1번. 여기서 몇 명 보여요? 아시아 사람? 1명. 또 몇 명? 1명. 총 2명.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한 반. 그런데 딱 2명. 저 정말 슬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책임을, 인구의 반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출발선을 어떻게 잡았냐면 정말 맨데이트가 굉장히 분명했지만 또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브런틀랜드 리포트가 1987년에 브런틀랜드는 당시 노르웨이 그 환경부 장관을 했었고 브런틀랜드 리포트가 1987년에 나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이제 코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제 발전하고 친환경은 그 동안에는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친환경적인 발전을 해보자 하는 거가 1987년에 브런틀랜드 리포트 Our Common Future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처음 그 출발선으로 삼아서 제가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잡아서 트랜스포메이션, 통합적인 변혁을 이루어야 돼서 통합적인 접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드 초이스를 만들어서 어렵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 거를 우리가 알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 하는 이런 그 키워드를 뽑아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이게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 생일날 저는 여기 가서 이 보고서를 내고 또 저 운 좋게 이 파이어사이드 챗에 가서 저도 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젠더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매크로하게 이제 경제 발전을 보는 사람인데 젠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갑자기 젠더 전문가로 거듭이 나서 은혜를 받아서 젠더 전문가가 돼서 막 젠더 이퀄리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까지 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제가 아까 오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도가 왜 충격적이었냐면 이 점점 이 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북반구에 완전히 몰려있는 지도입니다. 얼마나 몰려있냐면 남반구에는 호주에 조금 있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R&D의 맵입니다. R&D의 맵인데 이게 얼마나 민감했냐면 당시에 유엔에서 이 지도가 처음에는 국가 이름들이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도를 저희 위원들이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충격요법을 위해서도 꼭 써야 된다고 하는데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합의한 게 국가 이름을 지우고 지도만 쓰겠다 해서 이 지도를 썼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인데, 이걸 보고 이제 중요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 북반구에, 그러니까 글로벌 노스에 R&D가 완전히 몰려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인디케이터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좀 더 많습니다. 빨간색이 프라이빗 섹터 R&D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R&D입니다. 퍼블릭 섹터 R&D가 아니라 기업들이 지원하는 R&D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원하는 R&D는 대부분, 기업의 R&D는 공공재를 위한 R&D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R&D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든가 빈곤을 줄이기 위한 해법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해법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SDG가 추구하는 그 해결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이 갭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은 그 데이터 갭이 굉장히 심하다. 그 다음에 북반구에 있는 그 higher education, 이거 갭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 발전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그 2019년 보고서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맵이었고, 이거는 코로나 동안에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 이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17개 목표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17개 목표들 간에 상충관계 혹은 상생관계를 극대화하고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고 상생관계를 극대화해서 악순환, 선순환 고리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트랜스포메이션 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한 것은 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을 만든 것이 이제 저희 보고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는 제가 딴 데 나온 지도를 가지고 그 소개를 한 거고, 요 엔트리 포인트 for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 팀에서 새로 만들어서 소개한 겁니다. 이 그 표의 중요한 거는 그 17개 목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요거를 6개의 시스템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 보면 Human Well-being and Capability, Sustainable and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에너지, 푸드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푸드 시스템인데, 푸드 시스템을 하나를 보면은 푸드 시스템을 이제 poverty 문제라든가 zero hunger 같은 거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zero hunger를 가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늘릴 때
이거는 또 소비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다 비료를 많이 줘서 소비를 생산을 촉진하는 경우에 이거는 또 땅의 그 지력을 어떻게 하고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 여러 개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여주는 것이 6개의 그 시스템이라서 이 시스템 어프로치를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제시를 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면은 17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된다 하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 리버라고 하는 왼쪽에 이제 획으로 보여드린 거가 이거를 활용하면은 좀 더 빠르게 이 목표를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제가 그 사례들을 이제 많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넣었는데, 아시아하고 한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드렸던 거는 인간의 능력, 교육 이런 것들이 아시아와 한국의 특장점으로 좀 들어가서 human capability 그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 200여 페이지 되는 거라서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못 읽어봤지만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구성으로 지금 독일하고 페루 분들이 공동 의장을 맡았고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일본 분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들어가셨던 국가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의도적으로 유엔 쪽에서 저희하고 이분들이 접촉할 수 없게 차단을 아예 했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저희가 1차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를 좀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23년 보고서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가고 2019년 보고서의 키워드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직도 중요하게 가져가겠다. 그 대신 마지막에 역량 강화 하나를 리버로 추가하겠다. 그거 하나를 추가하는 거를 이들의 그 중요한 업적으로 해줬습니다. 그 대신 2019년의 보고서가 굉장히 훌륭했다. 요 하나를 우리가 애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몇 가지가 그들이 좀 추가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S커브 성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그 사이클을 acceleration, stabilization 이렇게 그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는 거를 티핑 포인트가 그 스테빌리제이션에서 뉴 노멀이 됐다가 디스테이블 됐다, 브레이크다운 했다, 페이즈 아웃 되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이 시스템이 좀 다운그레이드 될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러면서 또 페이즈 아웃 되면서 또 새 시스템이 나오고 하는 이 S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SDG 파이낸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급증한 한 56%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SDG 파이낸싱이 필요한 게 한 56%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파이낸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경각심을 우리한테 올려주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 혁신적인 파이낸싱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국제기구하고 정부 둘만 해서 절대 안 된다. 다자개발은행, 프라이빗 섹터, 자산과 필란트로피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고, 또 사이언스, 그 이노베이션, 사이언스 앤 이노베이션, 과학 이런 전방위적인 혁신, 이노베이션, 파이낸싱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이 파이낸싱 맵을 보여준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기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국의 리더십을 간단히 제가 좀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의 리더십은 데이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2019년 보고서 하고 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SDG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 정책을
활용하는데 근거 기반으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ODA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R&D 갭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R&D 갭 그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글로벌 사우스는 데이터 생성 능력이 부족한데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고등교육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탈이잖아요. 80%가 대학 가는 나라는 우리가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두 대학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부동의 1등이고요. 2등이 캐나다인가 그런데 그게 한 10몇 퍼센트 뚝 떨어져요. 우리 부동의 1등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심어주는 거, R&D,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 데이터에 대한 그 능력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좀 갈게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STI 갭을 해결하는데 ODA를 활용해야 되고 STI 갭, 디지털 갭, R&D 갭 이거는 양질의 고등교육, 대학, 통계 생성을 지원해야 된다. 근데 통계청에서 통계만 생성한다고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같이 가서 그 인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통계청이 통계 생성하는 능력만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과 같이 손잡고 그 전체적인 인프라를 같이 키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협력도 마찬가지고 ODA가 못하고 있는 걸 다자협력을 통해서 하고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ODA가 줄어들고 있어서 다자협력을 통해서 빈자리를 메꿔가야 됩니다. 맺은 말은 팬데믹 이후에도 SDG는 세계 지속하는 발전,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복구 등에서 아직도 가장 유의미한 목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SDG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세계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한 최빈 수원국에서 세계 10위권이 된 경제 대국인데 공유국으로 됐는데 경제 발전했죠. 민주주의 달성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는 전쟁 중 평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전쟁 중의 평화. 이거는 지금 많은 개도국들이 분쟁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적 평화롭게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 ODA 그 증가를 보여준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도 ODA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지속해서 이번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고 숫자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 다자협력에서 좀 리더십을 하고 ODA를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지원은 통계 생성, 데이터, 특히 disaggregated data, 그냥 큰 데이터는 뭐 월드뱅크나 UN 가서 볼 수 있는데 disaggregated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책 수립도 하고 ODA도 하고 근데 disaggregated data 이거는 몹시 중요한데 이거 생성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개도국에 부족합니다. 통계청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등교육하고 대학교육하고 같이 가야 되고 이걸 위한 인적 역량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